사무실. 뭐 생각보다 요 서재 같은 사무실인 거죠. 내가 책을 읽고 나 이런 공간이 좋은 거죠. 뭐 일도 하고 책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이 큰 것보다는 나는 이 공간이 더 중요한 거죠. 현관에.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1번 갑니다. 작습니다. 2층인데 작은 집이죠. 그래서 2층까지 다 해서 이제 24평입니다. 근데 이 레벨을 보시면 약간의 이제 경사가 져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기로 주차하고 들어가는 이 현관문은 좀 낮고 계단이 몇 단 올리고 좀 올라가고 이렇게 스킵인 거죠. 약간 스킵. 뭐 반층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 정도 스킵입니다. 그걸 스킵 약간 단차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단차라 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땅이 약간 경사지니까 여기에 이 레벨을 맞추면 여기가 이제 거의 흙에 묻히잖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반층을 올려서 이렇게 맞췄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도 단단단 있는 거죠. 아니면 이 계단을 이 마당을 평평하게 하려면 중간으로 한 다음에 뭐 계단을 밟고 내려오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마당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요거는 좀 따라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바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마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외장재는 이제 칼라 간판 뭐 이런 거 이제 접어서 이제 수직으로 세울 거냐, 수평으로 세울 거냐. 칼라 간판 중에 이제 흰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나오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 이거는 좋은 설계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중간으로 요 정도 턱은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본의 전형적인 이제 피트죠. 피트. 일본은 그냥 요 안에 피트가 있습니다. 배관을 절대로 슬라브에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그렇게 춥지 않죠. 기본적으로 뭐 동결 신도가 뭐 1m가 돼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떠 있는 거죠. 떠서 여기에 이제 배관들을 해가지고 슬라브에 이제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는 당연히 중목 구조죠. 중목 구조 스타일로 약간 경사지게 한 거죠. 이게 한 방의 지붕으로 이렇게 경사지는 지붕이 불리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부재가 커지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반반 우유곽을 하면 이제 구조를 이제 반으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재 사이즈가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부재 사이즈가 작아져 된다. 근데 이거를 한 방으로 놓으니까 이 부재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저는. 근데 뭐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약간 모던한 집을 뭐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조적으로는 불리하다. 우리는 항상 뭘 한다? 우유가가 하는 이유는 뭐다? 부재가 짧다. 작은 부재가 두꺼워져도 좋지 않아요? 공사비가 올라간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중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 당연히 하나, 둘, 세 단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판, 나머지 한 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들어오면 요 공간이 좀 재밌어요.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옷장이 있죠. 옷장이 있고 스토어가 있죠. 뭐 여기 신발장이 있을 수 있죠. 바깥에도 스토어가 있어.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워킹 에어리아,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재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겸 서재로 쓰는 거죠.
북이죠. 북. 그래서 서재입니다. 그래서 오면 손님용 화장실이 딱 하나 있어. 손님용 화장실이 딱 하나 있고 세면대가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당연히 합판 사이즈죠. 910 간격 1820 합판 사이즈가 기본 이제 사이즈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820, 910 아주 중요하죠. 합판 사이즈로 설계한다. 우리도 어떻게 한다? 합판 사이즈로 설계하는데 일본 합판이 없으니까 미국 합판으로 488 사이즈 4 곱하기 8 사이즈가 있습니다. 1220에 2440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올라오면 반의 반도 아니야. 3단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LDK인 거죠. LDK. 기본적으로 일본은 약간 주방을 약간 좀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가벽 같은 게 있어서 넘겨주는 거죠. 식당처럼. 냉장고가 있고 후드가 있고 싱크볼 있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서빙하는 거죠. 건너 받는 거죠. 여기 다이닝이 있고 여기는 거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벤치 의자가 있는 거실인 거죠.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요즘 유행하는 거죠. 벤치가 있어서 걸터 앉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1층은 13평입니다. 13평.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 작은데 여기다가 심지어 사무실까지 있는 거예요. 사무실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컴팩트하죠. 13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도 사실은 작습니다. 13평에 사무실까지 괜찮은 거죠.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시면 배치도죠. 전체적인 배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경사진 계단이 정원이 있다.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샥 올라가시면 그냥 거대한 공간에 하나 방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이들 이제 놀이터인 거죠.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변기, 세면대, 목욕탕. 1층에는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나 봐요. 재택근무 하시니까 사무실이 꼭 필요한 거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방 2개가 있는 겁니다. 방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이 2개가 있다. 그래서 클로즈에 있고 마스터bed은 되게 작죠. 요거는 11평이죠. 되게 작습니다. 11평에 방 2개, 화장실 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4평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죠. 사무실까지 있고 사진 보면 이렇게 쏙 들어오면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중층 있고 또 반층 올라가면 또 안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사무실인 거죠. 사무실이고 올라오면 이제 여기가 주방. 그 다음에 여기가 닫아놓으면 이제 별채 같은 건데 사실은 식탁이 있는 거죠. 식탁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사무실인 거죠. 사무실 공간인 거죠. 올라가면 계단은 이제 스틸로 한 거죠. 스틸로 해서 이제 가볍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목구조죠. 중목구조에 합판 그냥 노출한다. 바닥 합판을 노출한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목숨 거는 거죠. 기둥인데 기본적으로 기둥이 좀 바깥에 약간 뺀 겁니다. 빼서 요 공간을 이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기둥이 있는 거죠. 요 끝에는 못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면도 보시면 요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기둥이 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구조 라인은 여기고요. 유리창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캐노피, 그러니까 처마에다가 유리를 낀 겁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처마를 내죠. 처마를 내서 이 처마 바깥을 뺀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돌이 집짓기는 외단열을 하기 때문에 모든 창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난 만들지도 않았는데 벤치 의자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훌륭하죠. 이제 요 공간인 거죠. 요 공간. 밑에는 이제 서랍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면이 요 하부는 다 서랍장입니다. 다 서랍장인 거죠. 그 위에는 뻥 뚫려 있는 거죠.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당연히 합판마감이 돼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현관에서 이제 문이 들어오면 여기 바깥에 세면대 있고 안에 들어가면 변기가 있는 겁니다. 사무실. 뭐 생각보다 요 서재 같은 사무실인 거죠. 내가 책을 읽고 나 이런 공간이 좋은 거죠. 뭐 일도 하고 책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이 큰 것보다는 나는 이 공간이 더 중요한 거죠. 현관에. 그리고 당연히 중목 구조의 이 구조를 다 살리는 내부 마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단열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에 쿵쿵쿵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단열재 놓으면 차음이 좋습니다. 근데 단열재 안 넣으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어차피 뭐 우리 아이가 뛰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차음이 뭐 안 돼도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려다 보이는 거죠. 2층에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판 마감을 한 겁니다. 창문은 뭐 재밌게 요 창이죠. 이렇게 열면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창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마감은 그냥 뭘로 한다? 도배보다는 합판 마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1.6 편리성 그러니까 스킵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킵은 어쨌든 근데 이제 레벨이 뭐 약간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고 여기서 그냥 말뚝으로 띄우고 계단 외부에서 그냥 올라가면 어떨까 싶어요. 요 밑에 그 작은 공간은 뭐 창고로 쓰든지 뭐 삽도 놓고 뭐 놓을 거 많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편리성은 뭐 높게 놔줬어요. 가성비는 생각보다 그 13평이잖아요. 13평 위에 11평. 13평에 주방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서재 같은 사무실 같은 서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합판 사이즈로 설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1.5, 아이디어는 1.5, 평점 7.7.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에 7.7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할 건 뭐냐? 역시 일본은 어떻게든지 합판 사이즈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층 13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서재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공간이 서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 현관 공간을 아예 그냥 서재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옷장도 있고 신발장도 있고 손님용 화장실. 왜냐하면 마당에서 볼일 보러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관을 아예 크게 서재를 만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할 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벤치 의자와 그런 밑에 서랍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할 부분이 3개가 있었네요. 합판 사이즈도 당연히 우리가 따라할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